네,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박무과에서 나온 이 공인중개사 기본서입니다. 그죠? 이 기본서를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데, 자, 우리가 이제, 입문과정이 있었고요. 여기서 잠깐 오시면, 자, 입문과정이 있었고요. 입문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기본과정이 있었습니다. 요 기본과정 29강을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심화로 넘어가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요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이 끝나면 이제 이론은 다 정립이 될 겁니다. 이론 정리는 여기서 다 될 거고, 심화된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가야 되겠죠. 실제 시험 문제에 응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객관식 문제집이 있습니다. 객관식 진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객관식 문제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과정은 그렇게 정리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최종 마무리 40문제 전범위에 걸친 소위 말하는 장판지라 그러죠. 이렇게 장판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푸는 그 문제집이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최종 마무리 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핵심 정리 1일 특강, 1일 특강 형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요. 쪽집게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심화 과정은 이제 이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이고, 우리 기본 과정 정도만 소화를 하셔도 사실은 한 70% 정도, 80%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만 잘 정리하셔도 문제 풀고 연습에서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 90% 정도 조금 더 이제 수준 높은, 그러니까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거죠. 그죠? 세부적인 거. 좀 더 세부적이고, 혹시라도 시험에 늘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하시면 좀 더 이제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또 심화를 하시고 기본을 다시 정리하시면 또 오히려 더 쉬워지고, 또 문제를 하고 또 이 내용을 또 다시 점검하시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비가 오고 땅이 굳고 비가 오고 땅이 굳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갈수록 계속 배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한 번 보고 합격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합격률을 전체 놓고 따졌을 때는 한 번 보고 합격하시는 것보다 계속 반복해서 5번, 6번, 7번 이렇게 반복해서 합격하시는 합격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과정에서 하지 않았던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요 심화 과정에서 할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서식 문제, 확인 설명서 서식 같은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이 서식, 시험에는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요. 조금 이제 기본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그렇고, 요 심화 과정에서 이제 마음 놓고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서식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또 판례들이 있어요. 판례들, 판례도 이제 판례 문제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식하고 기본에서 못 봤던 그 판례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 실무 파트가 있습니다. 법령 및 실무 쪽에서 요 실무 파트는 타 과목들 민법, 공법, 공시법 뭐 다른 과목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 쪽도 요렇게 해서 심화 과정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시면 나중에 문제 풀고 응용해서 합격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요 내용이 아마 유익한 과정이 되실 거예요. 과목마다 다 심화 과정 다 합니다. 그죠? 하는데 우리 중개법에서는 특히나 요 서식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요 서식도 꼭 먼저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심화 과정이 이제 주어진 시간이 24강이 주어져 있거든요. 다른 과목하고 이제 안분을 해서 24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본 과정에서 30강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한 강을 빼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4강에서 1강을 더 보태서 요 심화 과정은 25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심화 과정은요, 우리가 기본 개념은 입문도 있었고 기본도 있었으니까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심화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는요, 말 그대로 심화 과정이니까
기본 개념을 자세히 하진 않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자세히 했던 내용들을 확인만 할 거고,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좀 더 세부적인 거, 디테일한 것까지 그렇게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심화 과정에서는 기본 개념보다는 시험에 더 적합하도록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심화 과정을 요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오셨다 하게 되면 일단 들어보시다가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거꾸로 이제 그 과정을 다시 찾으셔가지고 들으셔서 이제 보충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입문 때부터 차근차근 요 과정을 단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무난하고 제일 힘이 안 듭니다. 그렇죠? 단계별로 가게 되면 제일 수월하게 정해야 될 거고, 좀 급하게 우리 계단도요, 두세 칸을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면 힘들죠. 숨도 차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오시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심화 과정 바로 오셨다면 들어보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다면 다시 찾아서 해결해서 다시 오시는 걸로 그렇게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쭉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갑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기본서죠. 기본서, 방문각의 기본서인데요. 여기에서 맨 앞진도 들어갑니다. 맨 앞에, 자, 맨 앞에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그러면 42페이지에 총설 나오는데, 자, 42페이지에 총설부터 나오는데요. 42페이지 다 지우셨나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서요. 42, 43, 44페이지 위에까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지 마시고 혹시나 너무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는 건 상관이 없다 그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 뼈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또 심화 과정으로 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인데, 그죠? 40문제가 출제되는데 크게 세 파트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있었고, 중개 실무 부분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작년에 30문제가 서식을 포함해서 30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신고법에서 5문제, 실무 쪽에서 5문제 출제되었죠. 요 공인중개사법은 맨 앞에 총칙이 나오죠. 총칙. 자, 총칙. 그건 기본 뼈대 우리가 갖고 계신 거. 총칙에는 제1조 법 제정의 목적, 그 다음에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중개 대상물 요 내용이 나오고, 자, 요 중개 대상물을 직업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죠. 시험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교육인 실무교육을 받으시고 사무소 건물을 얻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 등록이 가능하다 그랬고, 등록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되시고,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셔야 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임목, 광업, 공장재단 이 중개대상물을 직업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랬고, 그죠? 용어 정의에 따라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개를 직업적으로 하려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요. 요건 갖춰서 등록이 되어야지 중개대상물 직업적으로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중개업에 여러 가지 의무와 권리가 있었고, 그죠? 오케이. 위반했을 때는 다 처벌합니다. 라고 이제 공인중개사업이 끝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 과정들도 우리가 다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래서 총칙 부분에서는 요 세 가지 내용이 일단 뼈대가 됩니다. 제1조 법 제정의 목적, 제2조 용어 정의, 제3조 중개대상물 요 세 가지가 총칙의 뼈대가 되는데, 자,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 숙지가 되시고, 용어 정의는 숙지에다가 그냥 암기까지 되셔야 돼요. 그죠? 용어 정의는 그냥 암기까지 되셔야 되고, 중개대상물도 이제 시험은 해마다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숙지가 되셔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보면 44페이지에 44페이지 앞부분까지는 뭐 시험하고 관계없고요. 44페이지 보시면 제일 좀 목적이 나옵니다. 그죠? 목적도 법 제정의 목적, 공인중개사 법의 목적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통령령, 국토부령의 목적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법
자체의 제1조 목적 반복하시고, 자, 그거 보시면 이 법은, 자, 이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든데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건 공인중개사의 업무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할 때 이렇게 된다. 딱 정해서 그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함으로써 하겠다 했으니까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는 말장난치는 걸 주의한다 그랬어요. 정전 있건요 없건요 없건요. 남쪽은 정전이 없건요 그랬고 북쪽은 정전이 있는데 남쪽은 정전이 없건요 그랬어요. 오케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거죠. 없건요. 그다음에 정에서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뭐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나오면 다 X가 되죠. 중개가 아니라 중개업이라는 거예요. 중개를 건전 육성한다. X 중개업. 그렇죠? 국민의 재산권 이바지, 재산권 보호 이런 말도 아니고 국민 경제 이바지. 그래서 정전 업건유, 정전 업제 그랬죠. 그래서 목적은 항상 잡고 계시고. 자, 그러면 그 목적 관련해서요. 뒤에 가시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 우리 기본 과정에서 문제를 많이 안 다뤘죠. 이제는 문제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혹시 문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어보셨을까요? 개인적으로 문제까지 다 풀면서 6과목을 정리할 시간이 거의 잘 안 됐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심화 과정에서는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보실래요? 81페이지 가보실래요? 81페이지는 80페이지 오른쪽에 81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없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81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실전 예상 문제가 있잖아요. 이 실전 예상 문제도 우리 심화 과정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같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 사이에 심화 과정이 있으니까 심화 과정에서 이론뿐만 아니라 문제도 좀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하고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실전 예상 문제 보시면 1번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 풀지 마시고 시험 안 나옵니다. 1번 문제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있죠. 그거 볼게요. 2번 문제. 자, 찾으셨나요? 81페이지 밑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규정이 없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것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해야 된다. 업무 정한다. 맞겠죠? 1번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적절히 규율한다. 2번 지문이 나오는데 여기 그런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2번이 X가. 2번 X.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 없어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키우는 것이지 규율한다, 규제한다라는 것은 법 제정의 목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우리 중개업을 규율하는 건 맞지요. 하지만 법 제정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2번을 X 하시고 3번에 전문성을 제고한다. 규정되어 있죠. 3번에 전문성 제공. 4번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요 4번 지문 보실 때 중개인지 중개업인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한다 하면 X 하셔야 되는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으니까 4번 5번에 국민경제 이바지 5. 자, 그래서 X는 2번을 X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1조 목적은 언제라도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1조 목적은 반복해서 보시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시면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읽어만 보시고 외우는 부분 아니라 그랬어요. 다음에 49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자, 49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박스가 있죠. 박스, 맨 위 박스에 용어의 정의 나오잖아요. 제2조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온다? 100% 반드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제2조 용어 정의를 반드시 반복하여 숙지해서 거의 암기까지 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맨 위에 다시 볼까요? 1호의 중개.
중개라 하면, 자, 조금 빠른 속도로 할게요. 자,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죠? 중개 대상물, 부동산이겠죠. 자, 거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부동산과 관련되는 권리들의 득실 변경, 민법 이제 좀 하셨으니까 민법이 거의 다 되셨죠? 권리 변동이라 그래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가 되도록 흥정 붙이고 도와주는 알선을 중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법상의 중개는 제3조 중개 대상물, 이 부동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중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 매매하는 것을 알선을 해도 자동차는 중개 대상 물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중개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 법상의 중개는 이 법상의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알선한다 하는 거. 그래요. 자, 이후에 가시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장롱면허입니다. 그죠? 장롱면허 자격을 취득한 자. 뒤에 뭐 붙으면 안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뭐 뒤에 종사한다, 영위한다, 뭐 소속되어 있다 이런 말이 들으면 다 틀려요. 그냥 자격을 취득한 그 상태, 장롱면허 상태를 공인중개사 이렇게 한다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 자, 3호의 중개업. 중개를 업으로 하죠.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직업주로 한다는 뜻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의뢰에 의하여, 자, 일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직업적이란 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니까요. 일정한 보수를 받는데 엄청난 보수 받는다면 또 틀린단 말이에요. 법에 정해진 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요 중개를 무엇으로 한다? 업으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다 이렇게 하죠. 의뢰받고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수를 받았다는 얘기가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보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의뢰를 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보수를 받기 때문에 보수를 길지 않은 사람 머리를 붙잡고 돈 내놔라 하면 구속되니까 의뢰인한테만 중개가 완성된 후에 의뢰인에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의뢰를 받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이다. 이 말이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 보수받고 직업적으로 한다. 그 말도 중개업이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보수받았다는 얘기는 의뢰를 받았다는 거니까. 그래요. 자,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세 가지 요건이고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요건이단 말이죠. 보수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한 자. 뒤에 뭐 등록해서 오늘 일해야 된다.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다 틀려요. 그냥 등록한 자. 등록한 자. 등록한 공인중개사 왜 틀리나요? 복덕방 부칙개공도 있단 말이에요. 부칙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봐주는 부칙개공도 개공에 들어가니까요. 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면 그것도 X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등록을 한 자. 자, 5호에 소속 공인중개사 취직한 자죠. 개공에 소속이 되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시켜서 자격증 있는 상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무 다 소공에 다 포함됩니다. 자, 포함시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그 얘기는 계약서를 쓴단 말이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 업무를 보조합니다. 자, 보조는 반드시 포인트가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돼요.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호하는 자. 자, 용어 정의, 내용 요령은 아니다 그랬고요. 그죠? 하지만 시험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봐주시고, 기본 구조는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하는 그런 중개를 의뢰받고 보수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이 되는데, 중개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만이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을 의뢰받고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쓰기도 민망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된단다. 안 돼. 무등록 중개업은 어디 간다? 3년 3천으로 처벌돼 버려요. 그래서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등록도 안 놓고 돈 받고 지급을 하면 안 돼. 그렇죠? 무등록으로 중개까지는 우연히 한번 해봤다. 여기까지는 처벌되지 않는데 지급적으로 노골적으로 돈 받고 지급적으로 무등록 해버리면 처벌된다는 거.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기억나십니까? 요 사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요 사람, 꼬지른 자에게 포상금 돈 준다 안 준다? 기억나시죠? 포상금 돈 준다 안 준다? 포상금 꼬지른 자에게 돈 줍니다. 얼마 준다? 건당 50만 원. 건당 50만 원 나쁜 간첩이다. 그래.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하는 자는 처벌되고 신고 꼬지른 자는 건당 50만 원 포상도 받고요. 그만큼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항상 잡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중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넘어가 볼게요. 중개 포인트가 뭐예요? 일단은 자 50페이지 맨 밑에 가면 판례가 하나 있어요. 판례.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 요 권리 얘기입니다. 그죠? 권리. 자, 맨 밑에 50페이지 맨 밑에 판례에 그 밖의 권리는 모두 포함된다. 중개 대상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겠지요. 부동산 관련된 권리.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도 있고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도 있고 담보물권도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있고 담보물권에서 저당권 시험 이거 잘 나옵니다. 저당권도 있고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을 텐데 질권은 동산담보물권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저당권, 유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부동산 소유권 이런 것들이 중개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저당권이 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저당.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 잡고 돈 빌리면 저당. 시계 반지 동산을 담보 잡고 돈 빌리면 동산 질권. 질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니까 중개 대상이 안 되는데 저당권은 중개대상이 된다는 거. 자, 저당 왜 잡아요? 돈 빌리니까 돈 빌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금전 소비대차. 돈 빌리는 것의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달리 볼 바도 아니다. 중개 대상에 해당이 된다. 현실적으로 민법 공부하셨으니까 그죠? 부종성에 따라서 담보물건의 통유성 중에서 부종성, 수반성, 물상, 대위성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부종성에 따라서 돈을 빌렸으니까 저당 잡을 거다. 현실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돈 안 빌리면 저당 잡을 일이 없겠죠. 빌렸으니까 요거 잡는 거예요. 저당을.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집어넣는 것이고. 그래서 요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달리 볼 바도 아니다. 그 말은 중개 대상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의뢰받고 돈 받고 지급주를 하려면 부동산 전문가 개혁 공인중개사에 된다 하는 것이고 오른쪽 51페이지 맨 위에 유치권. 유치권도 부동산 유치권이 성립되잖아요. 그죠? 유치권도 이전이 됩니다. 거래를 통해서 이전이 될 때 피담보 채권의 수만에서 공사대금 1,000만 원 거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 이전하면서 유치권도 같이 따라가서 수반성에 따라서 같이 이전될 수가 있죠.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유치권의 이전도 중개대상이 된다는 거, 그 권리 이렇게 보신 거고 보셔야 되고 알선한다. 자, 중개에서 그죠? 중개에서 알선행위의 성격, 요 알선행위에서 하나 잡으셔야 되는 게 사실행위라는 거예요. 알선행위 자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거. 중개계약 팔아주세요. 청약 알겠습니다. 의뢰인하고 우리 개공사에 이루어지는 중개계약은 법률행위. 이쪽도 중개계약 법률행위. 거래계약도 법률행위인데 알선행위 각각의 활동 자체 물권조사 확인하고 대장 등기부터 띄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거. 그죠? 보조적이면서 거래계약 체계를 위해서 보조적인 활동으로서 사실행위를 한다는 거. 자, 넘어갑니다. 넘겨보시면 50페이지 맨 위에 중개행위 사실행위다 이런 말 그거 한번 보시고 보조한다 사실행위다 그런 말이고 2번에 중개행위의 범위는요. 중개행위의 범위가 206페이지에 30조 손배책임에서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것이 시험 문제에서 자꾸 섞어서 나오니까 여기다 또 붙여놨는데요. 자, 30조 우리 손배책임 기억나십니까? 206페이지에서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났을 때는 우리 중개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정합니다? 업무 보정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보정, 소정, 보정 기간은 뭐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난 것만 책임진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중개행위의 범위를 알선뿐만 아니라 이 알선하고 관련된 행위까지를 다 중개행위로 본다 하는 거. 그 판례입니다. 뒤에서 나와야 될 판례인데 시험에 자꾸 묶어서 나오니까 여기 또 붙여놓고요. 206페이지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신 거고 구별되는 개념은 시험 안 나옵니다. 대리, 위 시험 안 나온다 그랬고 유형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갑니다. 56페이지. 56페이지에 가시면 중개업의 정의 나오죠. 중개업. 중요하죠. 중개업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 형식상으로는 의뢰받고 돈 받고 지급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의뢰를 받았으니까 그 의뢰인에게 보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는 보수받고 지급조를 하는 것이고 형식상으로는 의뢰받고 보수받고 지급조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의뢰를 받고 이 말은 있어도 되고 실질적으로 없어도 상관없는 말인데 어쨌든요. 자, 의뢰에 의할 것. 의뢰는 양쪽도 의뢰받을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의뢰받아서 다른 한쪽 의뢰받은 다른 경우하고 공동 중개할 수도 있다는 거. 한쪽만 의뢰를 받아서 다른 한쪽만 의뢰받은 다른 경우하고 공동 중개합니다. 중개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의뢰를 받았어요. 한쪽만 의뢰받아서 하는 중개를 무슨 중개? 일방 의뢰 중개. 줄여서 일방 중개. 일방 중개도 중개 해당이 된다는 거. 양쪽 다 의뢰받아서 혼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쌍방 중개를 단독 중개해도 되지만 일방 의뢰받은 일방 중개를 다른 일방 의뢰받은 다른 경우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중개할 수 있죠. 이쪽 물건만 갖고 있고 저쪽 사람 갖고 있어요. 같이 공동 중개도 된단 말이에요. 중개한 거 맞으니까 한쪽만 의뢰받아서 하는 중개도 중개 해당이 된다. 그것도 누구만이 지급조를 할 수 있다. 그거조차도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지급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죠.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거.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재미삼아 했어요. 돈 안 받았어요. 중개한 것은 맞지만 중개를 지급조를 한 것은 아니다는 거. 자, 바로 밑에 판례 57페이지. 57페이지 그 판례 있어요. 보수를 꼭 현실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기로 약속만 해도 됩니까?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중개를 업으로 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무등록인 상태인데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처벌될 것이고 무등록이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는 않을 텐데 무등록으로 중개를 500건수를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복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중개한 것은 맞지만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무등록이다 하더라도 그때는 처벌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스? 자, 무등록인데 중개만 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무등록으로요. 중개만 우연히 한번 해봤습니다. 시험 늘상 나오는 거. 우연히 꼴랑 한번 해봤어요. 중개를 직업적으로 하지 않고 직업적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지 직업적이겠죠.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 장사 하루 이틀 하나 그런 말이죠. 장사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죠. 3일은 해야 되죠. 어쨌든 계속적으로 하는 게 직업적이고 보수를 받고 한다. 그 말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이제 중개업에 해당되는데 무등록이다 하더라도 중개를 했지만 계속성 없이 우연히 꼴랑 한 번만 했어요. 중개를 한 것은 맞지만 업을 한 것은 아니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해야 처벌되는데 무등록으로 우연히 중개까지만 했다. 업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처벌이 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되지 않는다. 무등록인데 우연히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500건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는데 영리에서 복비를 현실적으로 못 받았다면 영리성이 없잖아요. 그때도 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개까지만 한 거죠. 업을 한 건 아니다. 그러면 그때도
처벌이 된다는 처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이 되려면 무등록으로 의뢰 보수 받고 직업적으로 싹 다 해줘야 돼. 현실적으로 보수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복비 받고 계속적으로 해. 그래야지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는 거. 오케이. 처벌에 그래서 무등록 단순한 무등록 중개냐,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을 했느냐, 처벌되느냐, 처벌되지 않느냐. 요 개념 중개하고 중개업을 구별하는 거. 의뢰받고 돈 받고 이 중개를 직업적으로 했을 때 중개업이라는 거예요. 요 개념은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출제된다 그랬고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58페이지 맨 위에 거 다 체크되어 있나요? 밑에 박스 판례 중개업에서 업의 의미 이거 꼭 별표 치시고 보셔야 됩니다. 중개하고 중개업은 다르다는 거. 오른쪽 예제도 풀어보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60페이지 개공은 등록한 자 종류 세 종류 법인인 개공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사업자 또 한 분이 있어요. 부칙 개공 동그라미 3번 중간에 동그라미 3번 법 부칙 6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봐주는 복덕방 중개인도 계셔요. 복덕방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하지만 개공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소공 보존 다 하시는 거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시면요. 예상 문제 있죠? 그거 조금 봅니다. 예상 문제까지만 보고요. 조금 쉬었다 합니다. 이제 심화 과정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모양이다. 그렇습니다. 자, 82페이지 갑니다. 이제 82페이지 가보시면 82페이지에 3번 문제가 있어요. 3번 문제. 실전 예상 문제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봅니다.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용어. 제2조 용어 정의 틀린 걸 찾아라. 1번. 법인인 개공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호할 수 있다. 자, 소공은 중개업무를 보호할 수 있다. 맞죠? 소공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계약서 쓰고 확인서면 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중개업무 보조가 되는 건데 우리 보조님은 중개업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조님은 단순한 업무를 보호하거든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거 단순 업무를 보호하고 우리 소공은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개공의 중개업무를 뭐 한다? 보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공께서요. 계약서 쓰시다가 사장님 계약 쓰다가 계약서의 필요적 계산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예컨대 필요적 계산 뭐지? 하고 소공한테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소공은 옆에서 이거 필요적 계산도 기억 안 나세요. 권상우자네. 인물, 물건, 그게 쪼격이. 이렇게 소공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사장님이 보조한테 자격증 없는 보조님한테 계약서 어떻게 써노? 이렇게 물어보면 된답니다. 안 되죠. 보조님은 커피를 우아하게 타시는 분인데 그게 다 되고 이런 미천한 사람들이 쓰는 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조님은 단순 업무를 보조하고 우리 소공은요 중개업무를 보조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상 보조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보조는 단순 업무 보조, 우리 소공은 중개업무 보조.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2번 거래 당사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당한다. 맞겠죠? 거래 계약, 거래 행위로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병한 행위. 그렇죠? 그래서 매매하면서 환매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환매. 민법에서 공부하신 거 환매예요. 환매가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법에 다 하신 거. 민법을 1차로 토달해서 민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법적인 지위에서 공인중개사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용어는 다 민법에서 나왔던 용어하고 중복되면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민법상의 대리가 따로 있고 공인중개사법상의 대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대리하게 되면 민법에서 공부하신 거, 지상권은 민법에서 공부하신 거, 지역권 민법에서 공부한 거, 저당 민법에서 공부한 거, 환매 민법에서 공부한 거. 환매는 매매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매매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선합니다. 그것도 거래 계약에 대한 알선이니까 중개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2번 O. 자, 3번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여기에 뭐 어디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부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 관계없어요. 어쨌든 중개업이 되려면 요 세 가지 요건이죠. 실질적으로 두 가지 요건인데 요걸 갖추면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만약에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면 처벌되고 등록된 상태에서 했다면 나이스 사장님, 브라보 사장님 되는 것이고 무등록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이고 깜빵 가세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중개업의 개념은요. 해당 여부는 의뢰받고 돈 받고 지급줄 하느냐 이것만 보는 것이지 어디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컨설팅의 부수해서 중개를 의뢰받고 돈 받고 지급줄 하면 중개업을 한 거예요. 오케이. 컨설팅 업자가 나불나불 상담만 하다가 의뢰받고 돈 받고 매매 계약서까지 다 쓰잖아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중개업으로 사무소에서 등록이 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3번에 컨설팅의 부수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럼 중개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X가 됩니다. 3번을 X 하시고. 자, 4번. 처음 볼 때 헷갈립니다. 처음 볼 때 헷갈려요. 아니,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 말을 왜 썼나요? 막 고민하죠.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념 요소상 중개업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의뢰받고 돈 받고 지급주했냐 그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그게 해당되면 중개업을 한 거고 그 다음 문제예요. 이걸 그럼 등록을 하고 했냐? 등록하고 했다면 나이스 사장님. 등록 안 하고 했다면 깜빵 가세요. 컨설팅 업자가 중개업 등록도 안 한 컨설팅 업자가 컨설팅 나불나불 하다가 탄력받아서 계약서에 다 써주고 돈 받고 다 해버렸다 그러면 중개업 한 거 맞네? 컨설팅 업자로 신고한 자가 세무서 가서 신고만 해놓고는 컨설팅업을 하면서 나불나불 한다고 해놓고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계약서까지 다 써주고 법까지 다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처벌되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처벌 좀 헷갈리는데 이것도 자세히 한두 번 보시면 나중에 보면 컨설팅의 수반에서 딱 보면 무시해버리고 뒤에만 봅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줬다. 중개업에 해당될 수가 있죠. 돈도 받고 의뢰받고 돈 받고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틀린다. 3번 X. 오케이. 되시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3번 X, 4번. 자격을 취득했지만 등록을 안 했대. 개업 공인상 아니다. 맞죠? 개공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지 개공이니까.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공이 아니다. 4번 5번. 보존이 개공을 대신해서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하면 안 돼. 안 되는 했더라도 보존을 개공으로 기재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고 할 수 없죠. 이건 맞죠? 개공이 중개업무 수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 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보존을 사장님으로 기재하면 된다. 뒤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5번은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중개법이 이렇다니까요. 중개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개법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말 놓고 말 먹기예요. 그냥 쉽게 하면 중개법은. 기본 내용 다 아시죠? 기본 내용 어려운 거 없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잖아요. 학계론, 투자 이론이나 감정평가 생각해보세요. 계산 문제하고 생각해보세요. 쉬운 거예요. 그죠? 민법에도요. 판례까지 다시 다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 쉽죠? 공부하기 쉬웠죠? 예. 그럼 점수도 잘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법은 나중에 어느 정도 경지에 딱 오르면 중개법이 뭐구나. 말 놓고 말 먹기구나. 자, 그래서 3번 X 하시고 4번 문제, 밑에 4번 문제. 용어인데 틀린 걸 찾아라. 1번 거래 당사의 교환 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맞겠죠? 뭐 중개 대상물 교환 거래도 알선하면 중개에 해당될 거고 2번 개공은 등록한 자다. 맞겠죠? 3번 보존이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 3번은 틀렸죠. 보존은 단순 업무 보존을 하는 것이지 보존이 중개업을 하면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 버리니까. 그래서 보존님이 중개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3번 X 하시고 4번 O 소공에는 그렇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자의시 있는 산무 전부도 총에 포함되는 거예요. 계약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5번도 공인중개사 자의를 취득한 자 5. 자, 오른쪽에 5번 문제. 옳은 걸 찾으세요. 1번
법정지상권을 뭐 한대? 양도한대. 법정지상권 자체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중개대상이 안 돼. 그죠? 법의 규정이니까. 우리는 거래행위, 민법으로 표현하면 거래행위를 민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죠? 법률 행위가 되죠.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법률행위 하는 것을 도와준단 말이죠. 법률의 규정은요, 법에 따라서 권리가 덕실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선 흥정부칠 대상이 아니고요. 이 거래행위로서, 그죠? 이 법률행위로서 거래행위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에요. 법정지상권을 뭐 한다? 양도, 포인트가 양도예요. 이전 양도 자체는 거래를 통해서 이전 양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선하는 것도 중개당이 되겠죠. 1번 O. 자, 2번 지문.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없이 꼴랑 한 번 했어요. 우연히 꼴랑 한 번 했대요. 그러면 업을 한 것으로 본다. X. 이는 업이 아닙니다. 자, 3번.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이 법상의 공인으로 본다. 이 지문도 시험에 의외로 잘 나오는데 이 법상의 공인 중에서 하는 것은 이 법상의 우리 중개법상의 공인 중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 법상에. 미국법에서 딴 자격증, 미국 자격증은 한국에서는 못 써요. 한국에서 등록하려면 한국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 X. 자, 4번. 소공이란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아니죠. 개인사업자, 개인중개사무소에도 소공이 있단 말이에요. 법인에만 소공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사무소도 소공이 있어요. 4번 X. 5번. 보존이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좋네요. 그죠? 현장 안내 좋은데 확인 설명 의무하는 자를 말한다면 틀리죠. 확인 설명은 중개 업무에 들어가니까 아니면 개공하고 소공이 하는 것이지. 우리 보존님은 물건 설명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X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6번 문제까지 보고 이제 쉬었다면 6번에 요건데요. 옳은 걸 찾아라. 6번 문제입니다. 27의 기출. 자, 반복해서 시험에 나온 거. 지금 문제 이거 몇 가지만 봐도 기출 문제 몇 개만 풀어도요. 아, 시험 문제는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이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6번. 기억에. 개공이란 등록한 자르다. 기억 5. 니은. 소공에는 법인의 소공도 포함된다. 5. 디귿에.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되어서 중개업무를 보호하는 자도 소공이다. 디귿 5. 리얼. 우연히 또 나오지는 우연히. 시험 자꾸 나와요. 우연히 꼴랑 한 번 한 거에 중개업을 한 것을 볼 수 없다. 우연히 꼴랑 한 번 한 것은 계속성이 없잖아요. 업으로 한 것을 볼 수 없다. 5. 정답은 5. 5. 정답 5. 기억니언 걸려. 아, 그렇구나. 별거 아니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용어 정의까지 보시고 쉬었다가 그죠? 64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쉬었다가 정책심의위원회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